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제치고 아시아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은 이로써 7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9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손흥민은 전체 득표율에서 22.9%를 얻어 19.5%로 2위를 차지한 김민재를 앞섰습니다. 알 나스르의 주장 호날두는 17.1%의 득표율을 얻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AFC 지역에서 뛰는 클럽이나 국가대표팀을 대표하는 모든 선수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호날두를 손흥민과 김민재가 넘은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사우디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호날두는 지난해 클럽과 국가대표로 59경기에 출전해 54골을 넣으며 세계축구 득점왕을 차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상은 중국 신문 타이탄 스포츠가 주관합니다. 이 상은 2013년 일본의 혼다 케이스케가 처음으로 수여했었고 오카자키 신지는 2016년에 이 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경년으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강인의 활약을 조명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PSG의 이강인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보답하며 한국 대표팀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한국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으로부터 기쁨, 꽃이라고 불렸고 아시안컵 개막전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클린스만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도하에서 2골을 터뜨리며 한국이 바레인을 3대1로 이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매혹적인 드리블과 날카로운 패스는 팀 동료인 손흥민을 압도하며 맨 오브 더 매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강인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임자인 파울루 벤투 감독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했고 2022년 월드컵에서 주로 교체 선수로 기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1년 전 부임한 이후 22세의 이강인을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에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과 같다라고 하며 지난 6개월간 이강인의 성장은 코치로서 큰 기쁨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티스 데리흐트의 재부상과 김민재의 공백으로 인해 바이에른의 경종이 울렸습니다. 구단은 새로운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리흐트는 8호에서 열린 훈련 캠프에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리흐트는 훈련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훈련장에서 데리흐트가 갑자기 경기장에 무릎을 꿇었고 팀 닥터는 즉각 현장에서 MRI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왼쪽 무릎 관절낭 부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데리흐트는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2차례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9월에는 4주 동안 11월에는 내셔널컵에서 6주 동안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12경기 한 골의 데리흐트는 경기장에서 보낸 525분이 전부입니다. 어쩌면 예전에 예상했었던 루카스 에르난데스의 길을 따를지도 모릅니다. 이번 브레멘전에서는 다이어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며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맨유는 여름에 키미 영입 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2명의 수비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텐 하그는 데리흐트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약스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바르셀로나의 아라우도 또 다른 타깃이며 맨유는 여름까지 기다리지 않고 1월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반 동안 아약스 암스테르담에서 함께 일한 바 있고 만약 하그가 여름 이후에도 감독으로 남게 된다면 데리흐트가 최고의 이적 타깃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로마노 기자는 데리흐트가 아스날과도 연결되고 있다고 하네요. 맨유와 링크된 최근 소문으로는 레알의 비니시우스 주니어도 있습니다. 소문에는 1억 3천만 파운드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레알이 음바페를 영입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가운데 맨유가 여름 이적 기간에 영입한다는 것입니다.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만료돼 올여름 자유계약으로 이적할 수 있지만 음바페의 연봉은 주급 60만 파운드, 연간 3천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스포츠는 비니시우스가 레알에 귀중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잠재적으로 음바페의 이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각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영입이 성공하면 음바페는 경쟁자가 사라지고 맨유의 레시포드는 힘든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프랑스 포털 푼 메르카토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토리노 FC의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4세의 이 선수는 작년 6월 이탈리아 대표팀에 데뷔했으며 11월에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의 난관은 첼시와 PSG도 부온조르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리에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AC 밀란은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다이어에 이어 무키엘레의 이적에 좀 더 적극적이 되었지만 팬들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벨기에 프로리그 팀 스탠다드는 크레치이를 임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크레치이는 분데스리가 또는 2부 분데스리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빌트에 따르면 사비 시몬스가 바이에른의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PSG에서 라이프치히로 임대 중이고 라이프치히는 25년까지 임대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파리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몇몇 다른 탑 클럽들도 시몬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조슈아 키미히에 대해 문의했지만 선수의 목표는 최고 수준의 트로피를 놓고 계속 경쟁하는 것입니다. 바이에른과 키미히 간의 구체적인 협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구단은 2025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여름까지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추포모팅이 여전히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영국 클럽이 약간의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아마도 바이에른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